예, 앞에 마지막으로 지금 법경제학 6번째 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보다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경제학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시장 경제가 통제 경제보다 좋으냐? 항상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진 않지만, 경제에서 많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가? 답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에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졌는데 오래전에 계셨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셜록 홈즈랑 이름이 비슷한데 실존 인물이시고요. 이분이 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법학자지만 The right to swing my fist ends where the other man's nose begins.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기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의 자유는 예를 들어서 자기 손을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그것이 위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휘두르던 손이 옆에 사람의 코에 맞으면 그때부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 라이시 권리죠. 권리,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도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활동을 막 하고 어떤 시장 가격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되지만 그런 시장 경제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때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 자유를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이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처음엔 경찰, 검사, 판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시장 경제를 촉진하되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타인에게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이는 손인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그 정부 개입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예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끝나는 곳에 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법경제학을 이해하시는데 맞겠고요.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고 그 시장 실패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외부성, 영어로 externality입니다. 그래서 앞에 남의 코에 닿지 않는 한 팔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외부성이 없는 한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또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 승무원에게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한 번도 싫은 기색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웃는 얼굴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방 물을 가져다 줍니다. 커피도 가져다 주고요. 차도 가져다 주고요. 이렇습니다. 정말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항상 감탄해요. 저는 지금 제 아내와 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물 한 잔 갖다 줘요 부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바로 나오는 말 여러분 집안에서도 혹시 들리셨던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20 몇 년을 같이 살고 서로 도우고 살았는데 제 와이프는 왜 승무원만도 못할까요? 승무원은 천사들인가요? 당연히 답은 노입니다. 왜 그렇죠?
승무원들은 제가 돈을 주잖아요. 아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저는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물을 가져다 줌으로써 제가 와이프に돈을 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예. 오히려 와이프는 제가 뭐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아내 문제는 아니고 왜 생면부지의 승무원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냐? 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해준다. 여러분에게 뭐 이런 물을 갖다 주고 무슨 머리를 이발을 해주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경제학 강의를 평생 공부한 경제학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제가 뭐 천사표라서 여러분한테 이걸 강의해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등록금을 냈잖아요. 여러분이 비행기표를 샀잖아요. 여러분이 호텔에 묵으니까 호텔 거기 프론트에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또 뭐 여러분이 왜 누가 갑자기 나한테 맛있는 스테이크를 준다? 스테이크 값을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좋은 일을 해주면 여러분은 그 반대급부로 돈을 줘야 됩니다. give and take라는 거죠. 시장경제. 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사람 강의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 지금 저도 20 몇 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한 25년? 뭐 강의 별로 재미없어요. 힘듭니다. 강의하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말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게 힘들고요. 예, 처음에는 막 학생도 너무너무 막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랬는데 좀 이따 떠나고 다시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가끔 1년에 몇 번씩 너무너무 오늘 일하고 싶다라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은 어떻겠어요?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날인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왜 연세대 총장님은 한승구 교수에게 한승구 교수가 싫어하는 강의를 억지로 시킬까요? 이거는 인권 문제 아닌가요? 제가 노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억지로 싫은 일을, 힘든 일을 시키고 있나요? 이거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되나요? 인권 침해? 아니죠. 노입니다. 왜? 연세대 월급날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5일입니다. 15일 날 총장님이 제 계좌로 돈을 똥방똥방 넣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비행기 스튜어디스는 제게 좋은 일을 해주니까 제가 돈을 줬죠. 연대 총장님은 제게 나쁜 일을 시키세요. 하기 싫은 일을. 그러면 이번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시장 경제예요. 좋은 대접을 받으면 돈을 주고 억지로 누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돈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죠. 그래서 이 밑에 결론난 것처럼 그냥 승무원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을 받고 총장님 나에게 나쁜 일, 하기 싫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떤 그림을 갖다 쓰면 제가 또 그 나중에 저작권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 클래스는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한승구 교수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철수라는 학생이 이 자동차가 오래돼서 여기서 매연이 나오는데 매연을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자동차 매연 안 나오는 자동차가 전기차 외에 더 있겠습니까? 매연을 맡았어요. 폴루션이죠, 폴루션. 아까 총장님이 저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듯이 한승구 교수는 자동차를 통해서 철수군에게 건강에 해롭고 기분 나쁜 일을 기분 나쁜 인플루언스를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작동 원리가 제대로 된다면 한승구 교수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돈을 줘야겠죠. 죄송합니다. 총장님이 제게 월급 주듯이 15일날
아니면 다 모아서 매달 철수금에게 미안합니다. 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이번 달에도 500원의 피해를 입으셨네요. 500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그런 자동차 운전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나쁜 영향을 매연을 통해서 주변에 끼치고도 이 운전사는 확 도망가 버립니다. 즉, 좋은 영향을 끼치면 돈을 받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제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돈을 받고요.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해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했는데 돈을 안 주고 가죠. 그거를 익스터널리티라고 합니다. 즉, 이게 양방향에서 돈과 상품, 서비스가 교환돼야 되는데 돈이 오지 않는 상황을 외부성이라고 하시면, 일방적인 그런 관계를 외부성 익스터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익스터널리티일까요? 이 매연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요. 매연이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터널, 밖이란 익스터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매연을 차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한승구 교수가 어떻게 해요? 이 매연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철수 씨는 안 맞고. 이거를 경제학 용어 인터널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돈도 안 주고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이거를 네 자신이 다 뒤집어 써라 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왜 해결이 되나요? 이 세상에 매연을 막 뿌리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많고 이 매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줄어들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자동차의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이 한승구 교수 또는 다른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당연히 덜 하죠. 왜? 여태까지는 운전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 운전자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10시간, 12시간, 11시간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면 달릴수록 자기 폐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10시간 내가 왜 다녀야 되나? 꼭 필요한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다니게 될 겁니다. 즉, 필요 없는 매연을 뿜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한 익스터널리티를 그 피해를 자기에게 주도록 인터널라이즈 시키면 해결된다. 영어 단어 진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성이란 내 차에서 나온 매연이 지나가던 행인의 폐 속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고. 그런데 이걸 돈을 주면 이 외부성이 인터널라이즈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 돈을 주면 왜 해결되느냐? 매연이 자기한테 오면 가능하면 운전 시간을 줄이겠죠. 또 행인의 폐 속으로 가서 피해를 입으면 그걸 돈을 주면 내가 행인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전 시간을 또 줄이겠죠. 이렇게 돈을 주든지 매연을 자기가 맡든지 둘 다 인터널라이즈, 내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죠. 내가 백신을 맞고 외출도 줄이고 하면 남에게 내가 전염병을 옮아서 남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도 전염병에 안 걸리지만 플러스 알파 사회적으로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일하고 싶은데도 일도 줄이면서 이렇게 집에 앉아 있고 또 약간 몸이 안 좋고 백신 맞으면 또 며칠 쉬어야 되죠. 이런데도 백신을 맞으면 사회 전체에 기여는 하지만 이거는 매연과는 달리 매연은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좋은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을 좀 누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성이란 이렇게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내가 돈을 안 주거나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내가 돈을 못 받는 두 개가 다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성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의 외부성,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돈을 못 받는 것. 음의 외부성,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외부성. 예를 들어 매연. 매연은 나쁜 것인가요? 매연은 경제학자들 마인드에선 나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F학점. F학점은 나쁜가요? F학점 나쁘다고 얘기하시겠죠. A학점은 좋은가요? A학점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F학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어요. 왜? 태어나서 한 번도 F학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학점이 A, B를 주로 받았고 C를 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C학점, D학점, F학점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F학점이 문제가 아니라 F학점을 받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A학점이 좋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태어나서 한 번도 A학점을 못 받아보면 그 사람은 A학점이 좋다는 생각이 들까요? 즉 A가 좋은 게 아니라 A도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A를 못 받거나 조금밖에 못 받으면 A도 나쁜 거예요. F학점을 많이 받으면 하나, 두 개 뭐 F학점을 받으면 나쁜 거지만 F학점을 하나도 안 받으면 F학점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즉 매연이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매연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매연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가 있다고 그러면 전기 자동차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디선가 발전소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원자력 발전소도 없고 화력 발전소도 없고 그러면 태양열 발전소 그 태양열 패널 만들려고 그 공장에서 매연이 발생하겠죠? 아니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데 그거를 매연을 안 하고 손으로만 만들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도 쇠도 들어가고 유리도 들어가는데 그거 녹이려면 다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탄소 배출 하나도 없고 매연 하나도 없으면 좋은 세상일까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면 여러분 아침에 학교 뭐 요새는 온라인 근데 온라인도 컴퓨터가 안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어서. 그럼 결국 옛날 서당처럼 아침마다 줄레줄레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자동차 없이 걸어서 또는 말 타고 대학교 와서 강의 듣고 또 걸어서 말 타고 가면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데 그럼 마트에 가면 음식이 있을까요? 마트도 컴컴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매연은 필요악이라는 거죠. 매연은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매연 하나도 없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행복하실까요? 조선시대 가면요. 약도 없고 금방 병 걸려 죽을 거예요. 음식이라고는 김치하고 밥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기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싱싱한 회? 말도 안 되죠. 바닷가에 가면 먹을 수 있을까? 서울에서 회를 먹는다는 거는 아마 임금님도 못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회를 재빨리 갖고 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와요? 임금님도 못하는 거지. 말에 타고 가져오면 벌써 회가 상합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매연이 왜 환경오염이 왜 나쁘냐? 매연이 적정 수준이 10이라고 그러면 지금 매연의 수준이 20, 30, 40인 게 문제입니다. 즉 A의 적정 숫자가 한 학기에 3개라고 하면 문제는 내가 한 학기에 A를 하나밖에 못 받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A를 6과목 들어서 6과목 다 하면 좋은 거죠. F는 0개가 옵티말인데 하나라도 받아서 그 하나 받은 것이 문제. 그래서 적정 양의 외부성, 적정 수준의 음의 외부성이 있는데 양의 외부성은 좋은 건데 항상 too few 부족해요. 양의 외부성. 음의 외부성은 나쁜 건데 항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의 외부성이 적정하고 양의 외부성이 적정하면 외부성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 백신 맞는 사람 양의 외부성은 백신 맞는 사람의 숫자가 항상 좀 적고요. 모자라고요. 매연을 배출하는 사람의 음의 외부성의 사람의 숫자는 항상 적정 숫자보다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외부성은 양의 외부성, 음의 외부성. 양의 외부성은 좋은 거고 음의 외부성은 나쁜 것 아닙니다. 둘 다 나쁜 겁니다. 왜? 양의 외부성은 항상 너무 적고 음의 외부성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왜 많아지냐? 음의 외부성은 남한테 나쁜 일을 끼치면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안 주니까 마음 놓고 나쁜 일을 끼치는 거고, 양의 외부성은 제가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아무도 안 주니까 제가 굳이 그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적정 수준보다 적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이지만 잘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세요. 자다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제가 그 어렸을 때 이걸 코우즈라는 경제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코우즈 정리인데 요새는 또 코스라고, 이름을 코스라고 읽는지 코우즈라고 읽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이분의 연구가 법경제학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 드립니다. 외부성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아닌 개인들의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코우즈 정리입니다. 코우즈 정리.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막 흘러나와요. 아주 구정물이.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정부가 갑자기 급습을 해서 물을 점검했는데 여기 지금 아주 나쁜 물질이 많이 섞인 이런 더러운 물을 강에다 버리시네요.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매연, 오염의 규제 방법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규제만이 꼭 능사가 아니고 그 당사자들이, 정부가 아닌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코우즈 정리입니다. 룸메이트가 2명 있는데 한 명이 음악을 맨날 크게 틀어서 또 다른 룸메이트가 싫어합니다. 하나는 기숙사 사감이 밤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음악이 커? 듣지 마! 9시 이후에 듣지 마!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방법이고, 이 기숙사 사감이 우리 이해에서 정부에 해당되는 분이죠. 근데 다른 방법은 기숙사 사감이 이거 너희들끼리 해결해. 근데 내가 원칙을 정하는데 음악을 들을 때는 항상 룸메이트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기숙사의 원칙이야. 즉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우린 보장해줘. 근데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말은 음악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A라는 룸메이트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B라는 룸메이트가 그래 들어, 앞으로 1시간 동안 들어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가 B한테 점심을 사주거나 더 노골적으로는 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B가 너 음악 듣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5,000원 주면 5,000원당 1시간 들을 수 있다. A가 나 5,000원 못 줘. 그럼 듣지 말고요. A가 그래 나 5,000원 줄게, 6,000원 줄게, 7,000원 줄게, 이러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도 하시겠죠. 그러면 그 B라는 룸메이트가 터무니없이 5,000원이면 되는데 5만 원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B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0원이면 1시간 정도 음악 들어줄 수 있거든요. 룸메이트의 음악을. 근데 자기가 5만 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A라는 룸메이트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야, 내가 2만 원까지는 줄 수 있었는데 5만 원은 너무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5천 원이면 사실 되는데 2만 원? 내가 너무 높게 불렀구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 2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저희가 음악을 아까 제 팔 이야기처럼, 한송기에서 오른팔 이야기처럼 저도 오른팔을 쓰고 싶지만 뭐 100억이면 희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음악 듣지 않고 싶지만 뭐 1시간에 2만 원 벌 수 있으면 까짓 거 듣지. 이건 무슨 알바하는 것보다 훨 낫네. 알바 해봤자 10,000원밖에 안 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협상인데, 사실은 코우즈 정리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외부성은 돈이 오고 가지 않는데 이것을 정부가 일일이 나서서 하지 않고 너희는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걸 해결해라 라고 하면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둘 사이에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우즈 정리의 기본 원리는 시장이 없고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외부성의 문제를 그냥 그 정의 그대로 정부가 강제로 시장을 열어줘서 그것으로 해결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무슨 발명을 했는데 옆에 있는 뭐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럼 원래는 제가 발명한 걸 그 사람이 못 쓰는 게 법이지만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김 사장이 저한테 로얄티를 주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를 쓰면서 제가 특허권이 있으니까 저한테 하나 만들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합의를 해버리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이 사람은 이 물건을 혼자만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빌려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게 만들므로써 외부성을 법적인 권리를 주어서 거래를 시켜서 시장에 다시 편입시킨다라는 것이 코우즈 정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